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50분짜리를 찍었습니다. 50분. 지금 진도가 상당히 바빠서 50분짜리를 그냥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앞에 4분만 저장이 돼 있어. 지난번에처럼 또 전화가 왔나 싶었지. 전화가 왔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번에는 재난 경보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이태원 갔다 온 사람들 자진해서 빨리 검사 받으래요. 그래서 지금 4분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가 다 날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촬영을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이태원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이거 보고 있는데 이태원 그때 갔다 왔던 사람들은 가서 빨리 검사 받아 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찍겠습니다. 뭐 어때요? 뭐 어차피 학교에 있었으면 같은 내용으로 뭐 반복해서 수업하는 거 매 한 가지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다시 이걸 촬영하려고 하니까 조금 렉이 빠지긴 합니다. 근데 이번엔 뭐 안 오겠지? 설마 아까 전에 했잖아. 그렇지, 비행기 모드도 지금 착실하게 해놨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별 문제가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고려는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몽골 애들이 고려에 침입해온 것까지는 했어요. 그죠? 지난번에 했던 거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애들이 쳐들어왔었어. 그렇지, 거란 애들이 1차, 2차, 3차 쳐들어왔었고 여진 애들이 쳐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몽골 애들도 쳐들어왔다까지 이게 허겁지겁 봐놨었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쭉 한번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보면은 나와요. 이제 다 뭐 누가 죽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 처음에는 어쨌거나 잘 막기는 막아서 몽골 애들이 뭐 다루가치라 그래서 몽골 말로 감찰관이죠. 감찰관을 남겨놓고 돌아갔다. 평화롭게 끝났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맞서 싸운 이야기를 오늘부터 해야 된다는 거. 자, 보면은 몽골군이 철수하자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섬이죠. 이쪽으로 옮겼대요.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을 당시 고려의 지배층이 누구였게? 가장 지배력이 높은 사람 누구였냐면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사람인데, 저때 유명했던 사람 바로 요때 최고 집권자가 이 아저씨였습니다. 최우. 이 아저씨 특징이 뭐예요? 그렇지, 최충원에 이어서 최씨 무신집권 2대째를 갖다가 이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무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감찰관들이 와 있는 이런 상태를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거야. 싸우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놔두고 간 다루가치 감찰관 애들을 죽여버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그냥 개경에 있어서는 방어하기가 어려우니까, 옛날 뭐 거란족 쳐들어오고 그랬을 때처럼 어려우니까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강화도. 강화는 섬입니다. 섬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어떻게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그만한 대책이 없이 전도를 논하고 있겠사옵니까? 안심하시옵소서. 곧 궁궐도 지을 것입니다. 성도 쌓고 전국의 세공물들도 강화로 올 것이옵니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강화도. 자,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에요. 어디게 그 위게? 그렇지. 첫 번째는 제주도, 두 번째는 부산 밑에 거제도, 그리고 하나는 멍멍이. 자, 개로 유명한데 진도.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강화도입니다. 인천에서 바다 진짜 약간만 건너면 나오는 그 강화도라고 하는 섬. 나중에 여러분들 근대 쪽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뭐로 유명한 데다? 중학교 때 이건 기억나야 되죠? 강화도 조약으로 유명한 바로 그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장기적인 항전태세. 선생님, 근데 그 강화도에 들어가 있으면 몽골 애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나요?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
어쨌거나 아무리 좁다지만 바다를 지나가야 되거든.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냥 차 타고 가면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강화대교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옛날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수도 옮기고 그 바닷길만 철저하게 막으면 몽골은 지금도 지도 보면 알겠지만은 사방이 완전 그냥 육지인 나라예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는 건 잘해도 바다에서 싸우는 거는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다더라. 그래서 여기만 굳건히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이 계속해서 쳐들어왔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만 살아남았다는 거야? 그렇지, 주요 정치인들하고 위에 저 위에 높으신 분들만 강화도에서 살아남아 있었던 거지 나머지 일반 국민들을 다 지켜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전부 다 강화도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떤 명령만 내려왔냐면 근처에 산이 있는 지방은 산으로 들어가고 근처에 바다가 있는 지방 사람들은 섬으로 도망가세요 라고 하는 아주 친절한 안내만 내려오고 아무런 전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 쪽을 공격하다가 지친 몽골 애들은 그럼 이제 어디를 공격하겠어? 나머지 육지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공격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약탈당하고 황폐화되고 불도 나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요. 국토가 어떻게 됐어? 국토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집계 누가 해야 돼? 관리들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가 있다? 그렇죠. 강화도에 전부 다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냥 많이 죽었어. 엄청 죽었어. 자, 그리고 문화재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불경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불경 종합 세트예요. 많은 불경을 이렇게 쫙 다 모아놨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초조, 처음으로 조판했다,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런 대장경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 위쪽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원래는 언제 만들었던 거냐면은 거란 애들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요거를 만들었어요. 거란 애들이. 그래서 부처님의 힘으로 제발 이 거란 놈들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라고 빌면서 만들었던 건데, 근데 그때는 약발이 좀 통했나 봐,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란 애들을 우리가 물리쳤잖아. 근데 거기서 아마 약발이 다 떨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만 불에 타버렸고 지금 아주 그냥 일부만 남아서 그냥 이런 느낌이었겠다, 요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유명한 거죠. 황룡사 9층 목탑. 이거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던 거? 그렇지, 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던 거. 황룡사 자체는 진흥왕 때, 그리고 이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던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그만 요때 불에 타버렸다는 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경주 가보면 황룡사 뭐만 남아있어요? 그렇지, 황룡사 터만 이렇게 거다랗게 남아있고, 거기도 이제 중간에 가보면 옛날에 9층 목탑이 있던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거기 보면 이제 주춧돌이랑 이런 거는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었으면 지금 그냥 완전 아주 관광객들을 아주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산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만 이때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더라. 근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비록 우리 일반 양민들을 버렸지만은 그냥 죽을 수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저항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제 여기죠. 요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 뭘로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처인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처인성. 이 수업을 만약에 저 윗동네 뭐 경기도 쪽이나 이쪽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대충 알 텐데, 뭐 처인구라고 하는 구가 어디에 있죠? 어디야 이거? 어디 행정구역이야 지금? 용인. 용인에 가보면은 지금 처인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인 근처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뭐였냐면은 처인 부곡이었어. 부곡. 기억나요? 지난번에 했는 거?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향소 부곡 있었죠. 특수행정구역. 거기서 이제 부곡이었어. 조금 못 사는 사람들 동네였나 봐. 자, 근데
여기 근처를 마침 누가 지나갔다? 몽골 군대가, 정규 군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고려는 누가 지켜줘요? 아무도 못 지켜줘. 왜? 다 강화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초인 부국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결정을 해야 돼. 어떡할까? 그러다가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갔냐면 초인성 안에 들어갔어요. 초인성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와 그래도 성에서 싸웠네.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성을 생각한단 말이야. 높이 막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여러분들 요즘에 어디 해외여행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성을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때 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기록화에도 조금 나와 있지만은 그냥 흙을 이렇게 좀 쌓아서 약간 높게 만들어 놓은 조금 동산 같은 느낌의 성입니다. 뭐 여기 저 경신중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경신고등학교 한번 이렇게 와본 사람들 저쪽에 중학교 쪽에 보면 알겠지만은 뒤쪽에 약간 언덕 같은 거 있어요. 그냥 거기서 싸웠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거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또 연색 옷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는 싸우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상대방은 누구? 당시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몽골 군대. 그러니까 몽골 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우습겠어.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애들이 싸우겠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우리 대장 아저씨가 나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보고 좀 비웃어주고 그랬겠죠. 구경도 하고 저게 뭐야 그러면서 하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이 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다? 직업이 뭐임? 그렇지, 스님인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 스님의 이름이 뭐예요? 김윤후라고 하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더라.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딱 봤는데 자 멀리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은 아주 고위급 때 보이는 누가 한 명이 촉 보고 막 웃고 있는 게 보여. 그래서 그냥 들고 있던 활이랑 화살이랑 집어서 한번 쏴봤어요. 그지? 뭐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쏜 건지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날렸는데 맞은 건지는 모르겠어. 나도 못 봤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날린 건 맞아. 그래서 날렸는데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어떻게 됐어? 그때 몽골군 대장 아저씨가 살리타라고 하는 요 아저씨였는데 이 아저씨 되게 신기한 아저씨예요. 왜? 나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다 보면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의외로 잘 외우는 포인트가 몇 개씩 있더라고. 그게 뇌리에 좀 박히나 봐.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 쇠물 그러면 이건 이상하게 잘 외우더라고. 무구정광태, 나란이경 이런 거 되게 외우기 힘든 건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몽골 사람 이름이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알 필요 없어 사실. 근데 김윤우한테 죽은 아니면 심지어 김윤우도 몰라. 그냥 옛날에 몽골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화살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살리타 이거 이상하게 아는 사람 많더라고. 왠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튼 이 아저씨가 있었는데 보고 있다가 어디선가 이제 화살이 날아왔겠지. 누가 쏜 거? 우리 김윤우 스님이 쏜 거. 그래서 거기에 그만 이렇게 벅하고 맞아서 어떻게 됐어? 죽어버렸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원래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은 옛날이든 지금이든 원래 대장급이 죽으면은 전투 자체가 아니면 심하면 전쟁 자체가 끝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이 되는 거지.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옛날부터 전쟁만 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윗선이 없어지거나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이 비로소 시작되는 느낌이야. 약간 이때도 그랬잖아. 이때도 지금 벌써 저 위에 군대에서 진짜 싸워야 되는 사람들 무신들은 전부 다 어디가 있어? 강화도에 그냥 가서 숨어 있고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이 싸워요. 비슷한 걸 언제 또 일어나요? 그지? 나중에 되면은 언제?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잖아.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어. 왕은 어떻게 해? 도망쳤죠. 도망쳐서 저쪽에 의주로 가서 중국으로 건너가니 마니 뭐 이러고 있었을 때 막상 또 이제 흰옷 입고 막 선비들 튀어나오고 농민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일본 애들 가서 죽창으로 찌르고 일본 애들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게.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임진왜란 때 가서 합시다. 여튼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몽골 애들이 당시에는 실제로 원정 자체가 끝나요. 그래서 물러나기도 했다는 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 근데 김윤우는 스님이라면서 왜 성이랑 이름이 이렇게 다 있나요? 실제로 이때 세운 공훈 때문에 정부에서 관직을 줍니다. 너 그냥 스님 하지 말고 무신하지 않을래? 그래서 실제로 이 아저씨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성이랑 이름이랑 남아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이 아저씨가 결국에 이제 그렇게 무신이 된 다음에 발령을 어디로 받았냐면은 이쪽으로 받았거든. 충주. 자, 근데 문제는 이 충주에 가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됐어? 몽골 군대가 또 이쪽으로 왔어. 이 아저씨는 되게 어떻게 보면 몽골 사람 어그로를 좀 잘 끌어들이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비극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근데 싸워서 어떻게 됐냐면 또 몽골군한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흔하지 않게 몽골 사람들한테 2번씩이나 승리를 거둔 상당한 스님이었다는 거. 그래서 김윤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다만 이렇게 뭐 몇 번 승리를, 아주 조그만한 승리를 몇 번 거두긴 거뒀지만 전체 전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다? 그냥 뭐 계속 졌죠. 세계 최강 부대니까. 그냥 강화도에서만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 뿐 나머지 국토는 다 끝장나버린 거야. 자, 그렇게 이제 피해가 극심해지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고려 조정에서도 강화, 이제 그만 화해를 하자, 이런 주장이 우세해졌고, 결국에는 이제 태자였던 원종이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자, 요 사람이 직접 몽골에 가서 화의를 체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몽항쟁을 주도했던 무신 정권이 무너지는 걸로 끝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건너가서, 근데 몽골이랑 이제 화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화도에서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섬도 좁은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자, 수도를 옮기자.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게 뭐야? 개경으로 수도를 옮긴다. 개경 환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어요. 누구? 삼별초라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항전할 것을 요구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냥 이제 삼별초, 저항의 상징, 몽골에 맞서서 우리 민족을 지켰던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만 배웠을 텐데, 그래도 고등학교니까 조금 더 생각을 비꼬아서 해봅시다. 조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더 배웠잖아. 뭐 삼별초는 뭐였어?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기관이었죠. 그죠? 사병기구예요. 무신 정권의 사병기구야. 근데 지금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뭐가 끝장나버린 거다? 무신들이 끝장나버린 거다. 그러면 무신의 사병기구 역할을 했던 삼별초는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확신하진 않아도 대접은 못 받았을 거야. 좋은 반응은 못 얻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몽골하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강화도에서 싸웠는데, 강화도 자체가 어디랑 너무 가깝냐면은 고려 수도였던 개경이랑 너무 가까워. 여기는 이제 오래 버틸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 밑으로 옮겨가면서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도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이래요. 보이는가 모르겠네. 강화도의 위치는 대략 여기죠. 대략 여기인데 여기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어디로 가? 밑으로, 저 밑으로 가서 여기 뭐로 유명한데? 멍멍이 진도로 옮겨가서 싸우다가 여기서도 안 되니까 더 밑으로 가요. 어디? 그렇지, 여기 제주도 이까지 옮겨가게 되면서 항전을 하게 됐더라. 근데 결국엔 이제 여기서 몽골이랑 고려의 연합군대에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압되고 말았다. 진도, 제주도 표시해 놓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다, 이거 보면 되는데 갑자기 원이 뭐예요? 원이 뭐지?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진족 애들이 나중에 중국식 나라를 만든 거는 이름이 뭐야? 금나라. 그러면 몽골 애들도 조금 있다가 이제 중국식으로 나라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름이 원나라. 자, 그래서 이제 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봐봐. 좀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끈질긴 항쟁 끝에 고려는 몽골로부터 국가 체제를 간섭하지 않고 제도와 풍속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점이야. 어떤 거냐면 몽골은 당시에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국가가 있으면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심어줘야 되잖아. 우리한테 그냥 항복하면 괜찮은데 우리한테 저항하면 어떻게 된다? 그 전에 쟤네들 봤지? 싹 다 죽는 거야. 남자, 여자, 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애기 다 상관없어. 다 죽는 거야. 를 보여줬어. 실제로. 저항하는 국가가 있으면 사람은 싹 다 죽여버리고 성이나 마을이나 이런 거는 진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들 배후에 뭔가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뒤통수 맞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의하면 고려도 전국토가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끈질기게 싸웠고 맞잖아. 뭐 스님까지 나서가지고 활 쏘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분 책에 조금 심화 과정이 한 게 있더라고. 요거를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부분. 여러분 나중에 직장 가져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대학교를 가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 자체를 하게 되면은 라인을 잘 타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지. 요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독립을 유지하게 되는 데는 요 요인이 좀 컸어요. 자, 뭐냐면 아까 전에 잠깐 이름 등장했던 사람이야.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요 원종이라고 하는 요 아저씨가 태자 시절에 이제 어떤 일을 겪어야 되냐면 항복하러 가야 돼. 이제 몽골하고 더 이상 못 싸우겠어. 항복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마침 그때 몽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이제 칭기즈칸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죽었어요. 옛날에 죽고 이제 그 밑으로 몇 대가 이어오다가 마침 요때 세력 다툼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쿠빌라이, 한쪽은 이름 몰라도 되는데 아릭부케라 그래서 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누가 다음 대빵이 될 것인가? 다음 칸이 될 것인가? 그 이제 원종 입장에서는 야 골치 아픈 거야. 누구한테 가서 항복하지? 둘 다 지금 자기가 대빵이라고 선언한 상태인데 야 이거 줄 잘못 서면은 끝장날 것 같아. 근데 그때 결국 선택을 하게 된 게 누구다?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 아저씨가 승리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야. 자기를 믿어줬잖아. 저쪽에 항복하러 온 나라,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사신이. 그래서 그때 약속을 해요. 너희 나라는 지금 시스템을 최대한 일단 건드리지 않을게. 국가 체제 자체를 유지하게 해줄게. 너희 나라는. 그래서 실제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약속이라 나오잖아. 중요한 건 아닌데 약속. 그래서 이거는 저 나중에까지 우리 고려가 나름 몽골 치하에서 살아남는데 꽤나 큰 힘을 가져다주는 약속이 돼요. 옛날 이제 몽골 애들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나서는 거야. 옛날에 쿠빌라이 칸하고 했는 약속이 있거든. 요렇게 나오면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 우린 잘 섰죠 이때는. 자, 그래서 요런 말이 있어요.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 면에서 간섭을 영 안 받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간섭 받았는데 어떤 간섭을 받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나라 때문에 고려는 어떤 간섭을 받았습니까? 라고 서술형 문제에서 물으면은 이 밑에 있는 거 이제 쭉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원은 자비령 이북의 동령부, 자비령 이북의 자비령 이북의 동령부, 철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 제주의 탐라 총관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봐봐. 이게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나? 자, 고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비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냐면은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어디? 개경하고 지금 북한 수도 어디야? 평양이죠. 그죠? 요 평양하고 사이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자비령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비령의 북쪽 땅 다 달라는 거잖아. 실제로 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사람들이 중시하던 평양 포함해서 여기 이게 바로 뭐다? 동령부다. 이게 동령부. 그러면 철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자, 쌍성 총관부는 어디냐면 고려의 동북지방. 고려의 동북지방 여기가 쌍성 총관부. 요 쌍성 총관부. 이건 알겠지? 제주도 어딘지 모르는 사람 없죠? 제주도에다가는 탐라 총관부. 자, 요걸 둬서 지금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데는 전부 다 몽골의 자국의 직할령. 직할령 뭐예요? 그냥 땅 뺏어갔다 이거예요. 전부 다 몽골, 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다 뺏어갔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몽골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희 땅은 전부 다 온통 산밖에 없어서 말 기르기고 그런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우리가 괜찮아. 중간에 한라산 이런 거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쭉 평평하게 떨어지면서 목초지도 많고 말 기르기가 좋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말을 많이 갖다 길렀다는 거. 지금도 제주도 가면은 말 관련된 사업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땅들은 다 가지고 갔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땅을 뺏겨버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돌려달라고 떼를 썼지. 그래서 그 결과 뺏기자마자 바로 어디랑 어디는 요 제주도 탐라 총관부하고 여기 평양 쪽 동령부는 거의 바로 돌려받는데, 어디만 돌려받지 못한다? 여기 요 쌍성 총관부는 끝까지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등장하는 어떤 임금이 힘으로 뺏어버립니다. 거기는 고에게는 조금 있다가 하고, 그래서 이건 좀 더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일본 침략 2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에 고려의 군사와 물자를 동원했다. 와, 일본 당연히 고려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물어봤겠지. 야, 고려야, 너희보다 더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니? 그러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네, 일본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몽골 입장에서는 좋아, 그러면 그 섬나라도 한번 정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출동을 하게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몽골 애들은 뭐에 약하다? 바다에 약해. 그럼 배는 누가 만들어야 돼? 고려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나무가 베어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끌려가서 배 만드는 데 동원이 되고 심지어는 군대로 차출이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몽골군과 원나라 군대와 그리고 플러스 고려의 군대가 힘을 합쳐서 일본으로 공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 애들 그림이 이렇게 남아있죠. 당시 모습. 지금 대마도 찍고 스시마섬 찍고 큐슈까지 갔습니다. 일단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와 있잖아. 전황이 지금 누구한테 유리한 것 같아? 딱 봐도 지금 일본 애들 막 피 콸콸콸 나고 이러고 있지. 초반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근데 그때 뭐가 분다?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다. 태풍 같은 거. 그래서 그게 불어와서 배가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제 1차 원정에 실패했어.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다시 또 사람들 가서 배 만들고 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싣고는 또 갔어. 또 갔는데 또 어떻게 됐어? 또 미친 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또 몽골 사람들이랑 고려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다 잠겨버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포기하게 됐죠. 그래서 침략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몽골이랑 우리 입장에서는 실패했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 바람 덕분에 나라가 살았잖아. 그래서 그 바람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이 바람은 누가 보내준 바람이야? 신께서 보내주신 바람이다. 신풍이다. 자, 여기 일본어가 제2 외국어 선택인 사람들은 알 수도 있죠. 물론 학교 와서 지금 하나도 안 배웠지만, 일본어로 신이 뭐야? 카미, 바람은 카제. 그래서 카미카제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근데 카미카제는 이거 말고 뭔가 다른 이름으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그죠? 지금 이게 뭔지 기억이 난 사람들은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현대사 가서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의 적이 이때처럼 이제 몽골, 고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였어? 미국이었지. 그래서 미국의 함대가 점점 일본 본토를 향해 오고 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일본 애들은 머릿속으로 언제적이랑 이게 막 겹쳐지냐면 이때랑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카미카제가 불어줬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근데 이제 오는 애들을 보니까 야, 저건 바람 좀 불어서는 안 되겠는데? 응, 그지? 미국 애들 항공모함이랑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람이 되자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비행기에다가 폭탄 싣고 갖다 박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카미카제 특공대라고 불렀다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현대사 할 때 합시다. 그 유래는 여기서 나왔어요. 카미카제. 자, 근데 요 당시에 이 원정을 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몽골에서. 그래서 그거를 정동행성이라 그랬는데, 자, 정복한다. 어디를? 동쪽을 정복하는 임시기관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남아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게 됩니다. 아주 악랄한 기간이었죠. 자, 그리고 또 특징, 요거 고려의 왕들은 그때부터 원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요거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피가 섞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원나라의 어떤 국가다? 어려운 말로 부마국이라 그러는데 좀 많이 어려워요. 부마국이라 그러는데 부마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왕의 사위야. 황제의 사위. 그래서 보통 원나라의 공주들이 우리나라 임금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의 사위 국가가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쟤네들이 요구를 한 게 하는 거죠. 너희 국가 체제는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너희 임금도 왕 써도 된다. 대신 이제 옛날처럼 무슨 종, 무슨 조 이런 거는 보통은 황제 국가에서나 쓰는 거니까 너희는 충렬왕, 충선왕, 뭐 충숙왕 뭐 이런 식으로 충자 돌림. 이 충 어디에 충성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원나라에 충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그리고 뒤에는 왕이라 그래서 황제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이거 써야 된다. 플러스 너그 왕실 칭호 이런 거 황제국하고는 다르게 써라.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황제한테는 뭐라 그래야 되게? 황제 폐하라고 부릅니다. 황제 폐하. 근데 이제 폐하 쓰면 안 돼요. 뭐 국왕 전하라고 써야 되죠. 전하. 그리고 황제가 자기 자신을 칭할 때는 뭐라 그러게? 내가 이럴까? 그거 아니고 짐은 이런 표현 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근데 왕은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원래는 고는 아니면 과인은 이거 많이 들어봤죠? 과인은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됐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 왜 그런 말 쓰죠? 황제의 다음 대를 이을 아들내미를 뭐라 그래? 태자. 황태자 그러잖아. 왜? 무슨 발라드에 황태자 이런 말 쓰잖아요. 태자. 근데 이제는 태자 못 써요. 대신에 뭐 세자 저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 게 전부 다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황제국의 성 쓰거든. 중국의 삼성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성 쓰면 안 돼. 한 단계 떨어뜨려. 첨의 부. 그러면 원래 부 있는데요. 우리 육부. 그러면 그건 한 단계 더 떨어뜨려. 중추원 중국에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름 바꿔 밀직사 떨어뜨려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관계 떨어뜨리는 거 말고도 뭐 공녀 이런 사람들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원나라로 공녀로 원에 끌려갔으면 공녀가 뭐예요? 여자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받은 역사가 너무 길어서 뭐 역사에 좀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또 나중에 조선시대 배울 때 언제
병자호란 터지고 그러면은 또 청나라 쪽으로 또 많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최근까지 오면은 저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많이 끌려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았죠. 다른 나라 끌려가서 사는 게 뭐 쉬운 일이겠어? 맞잖아. 지금 너희 뭐 어디 저쪽에 말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모슴살이 하라 그러면은 쉽겠어요, 그게? 대부분은 그래서 안 좋아. 물론 거기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이 생기긴 생깁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 뭐 이름 하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뭐 어떤 사람 있긴 있었어. 그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다. 너희는 상당히 어릴 때였겠지만 기황후라 그래서 기시성을 갖고 있는 여자였는데, 이분은 이제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좀 앞길이 잘 트였지.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황제의 부인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뭐 해마다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인삼도 바치고, 특히 이제 이 뭐 매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매를 잘 길렀나 봐. 매 사냥할 때 써야 되니까 매 이런 것도 원나라에 보냈어야 했다는 거. 아주 힘들게 살았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중요한 개념이죠.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자, 권문세족이 권력을 장악하다, 이제 원간섭기가 되면은 누가 끝나버려요? 아까 봤지만 이제 무신들은 자기 힘을 다 잃어버렸어. 그지? 그러니까 무신의 집권 시대가 끝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고려는 어떤 순서대로 권력층이 유지가 되어 왔나? 자, 제일 처음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그렇지,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컸었다. 글씨 왜 이래 이거. 자, 호족. 근데 호족은 누구의 개혁 때문에 망해요? 그렇지, 광종의 개혁 때문에 망했어. 근데 광종 때 시작되는 거 뭐 어떤 거? 과거시험. 과거시험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벌이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생기게 됐다는 거. 문벌. 자, 근데 이 문벌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고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고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신들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됐다는 거. 근데 이 무신들이 결국에는 몽골 침입 때문에 끝장이 나버렸어. 그래서 나오는 게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누구랑 친했던 사람? 원나라랑 친했던 사람. 친원파야, 그냥 친원파. 권문세족. 요까지 하고 뒤에 하나가 더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봅시다. 여튼 요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력으로 권문세족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자, 요 아저씨들은 도평의사사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지금 이게 뭔지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은, 자, 고려의 기관들 중에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기관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게 도병마사야. 도병마사. 자, 도병마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는 당연히 세습을 시켜야죠. 그리고 불법적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을 경영하고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노비로 삼아서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을 했다더라. 자, 그럼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떤 게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개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와. 누군가가 개혁을 한다. 누구? 공민왕이라고 하는 요 아저씨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공민왕 아저씨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 알아놔야 돼요. 솔직히 지금 고려시대만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왕은 별로 할 게 없어. 왜? 몇 명 안 되거든, 외울 만한 사람이. 너희 시험에 나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게? 자, 태조 왕건했죠. 그 다음에 자, 개혁 정치한 사람 누구? 광종. 그 다음에 유교 정치를 받아들였어요. 누구? 성종. 그 다음에 공민왕. 요 네 사람 하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공민왕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은 국민당의 정책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은 반원 정책이죠. 원나라하고 이제 반대한다. 원나라에 반대한다. 왜? 얘네들 세계 최강 국가 아니었어? 저기다가 함부로 나이 떠서 이게 다 날아가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지금.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반원 정책을 했을 때 쟤네들한테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근데 공민왕이 즉위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 점점 원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원래 중국 땅에 살고 있던 중국 한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거든. 몽골은 이제 개개인의 전투력은 높았지만은 수가 소수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인구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스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공민왕이 생각을 했죠. 이때다. 이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 몽골로부터의 그런 차별에 우리가 저항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반원 자주 정책,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 스스로 일어나는 정책, 이런 거를 했고,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몽골식 풍속을 금지했어요. 몽골식 풍습. 줄여서 이제 몽골풍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밑에 나오죠. 몽골풍.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여러분 다 알걸? 유목민들은 보통 이제 말을 타고 전투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걸거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다 밀면 돼요. 이렇게 싹 다. 이까지 가운데까지 싹 다 밀어. 아니면 이제 앞머리 일부만 좀 남겨놓던지 디자인적으로. 몽골은 보통 이렇게 앞머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머리는 그냥 뒤로 쭉 따서 내리면 돼요. 그거를 뭐라 그랬어? 변발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요때는 그 변발을 우리 고려 사람들도 전부 다 하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태어났었으면은 여러분들도 헤어스타일 전부 다 통일이야. 학교에서 전부 다 그렇게 깎아오라고 시켰을 거야. 교문 앞에서 이제 전부 다 잡는 거지. 너 앞머리가 왜 있어? 그러면서 앞머리를 잘라버리고 뒷머리 기르게 하고 전부 다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금지하고 다시 원래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길러라. 자, 그리고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여 죽여버렸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기철 아저씨는 또 누구야? 이 사람 이름 같은데. 기철, 성이 기씨야. 아까 전에 여기서 많이 봤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기황후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원나라에 끌려갈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 했겠지만 이거 보니까 내 여동생이 원나라 황후가 됐네? 그러면 나의 고려에서의 대우는 어떻게 했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공민왕이 결국에는 죽여버렸죠. 이놈이 얼마나 그 자리에 더 앉아있나 두고 보자. 내가 저승에 가서라도 네놈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 죽여라. 숙청 죽여버렸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우리나라 정치를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던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데를 폐지해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쌍성 총관부 어떻게 했어? 공격해서 완전 저 이북의 영토를 다시 수복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확대했다는 거. 그리고 또 나와요. 정방을 정방 이거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맞지? 이거 언제 설치한 거야? 그렇지. 최우가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인사권 확보하는 기관인데 이거를 이때 돼서야 이제 없애고 국왕한테 그거를 가지고 왔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데 그냥 신하들만, 보수적인 신하들만 데리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특히 밑에 권문세족들이 많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 이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그게 누구였다? 개혁적인 성향의 승려, 스님이었던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을 하게 됩니다. 신돈. 자, 그래서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했어요. 전민변정도감. 이게 중요하죠, 이거? 뭐 하는 데야? 땅이야. 땅은 땅인데
옛날에 권문세족이 어떻게 했던 거? 불법적으로 뺏어가버린 바로 그 땅. 그리고 백성이야.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들어버린 그 백성들을 변정, 바르게 원위치에 데려다 놓는 도감, 임시기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설치를 했고 결국에는 다 원래대로 되돌려 놨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요건 그냥 전부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장.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문세족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 원래는 땅도 있고 노비도 있고 다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웬 이상한 임금님이랑 웬 이상한 스님이랑 둘이 나와가지고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뺏어가겠대. 근데 좋아 싫어? 당연히 싫죠. 그래서 반발을 상당히 많이 사게 됐고, 권문세족의 반발. 그리고 원에서도 계속 비록 이제 져가는 해지만은 그래도 고려 너희한테 간섭할 힘은 남아있어. 그러면서 계속 간섭을 하죠. 그거다 플러스 이런 일도 겪습니다. 홍건적의 침입. 이건 뭐냐면, 자, 홍건적 말 그대로 붉은색 두건을 쓴 저 나쁜 놈들인데, 원래 이제 중국 본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몽골 애들한테 쫓겨나온 애들이야. 쫓겼는데 얘네들이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저기 고려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갔어. 근데 문제는 당시 고려의 국방력이 얘네들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수도가 털려. 걔네들한테 뭐 그 정도로 힘이 약했어. 거기다가 플러스 왜구들도 자주 쳐들어왔어요. 일본 쪽에 해적들도 자주 와서 해안가를 갖다가 다 습격을 하고 다녔다더라. 그래서 이제 상당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런 또 어려운 시기에 공민왕은 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일걸?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노국대장공주라고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공민왕하고 원래 이제 몽골 출신의 공주죠. 노국대장공주하고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았어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노국대장공주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죽고 나서 근데 그때부터 약간 사람이 정신줄을 놨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거 얘기만 해도 1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 나중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뭐 조선시대 시작하기 전에 조금 할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 일단 좀 묻어 놓읍시다. 이거는 그때로 좀 아껴놓고. 결국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민왕이 죽어요. 공민왕이 갑작스럽게 시해되면, 시해가 뭐야? 죽임을 당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개혁이 올 스탑이 돼버렸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세력이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었냐면은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진, 새롭게 나타난, 새롭게 이제 나아가는 사대부다. 새롭게 등장한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튀어나오냐면은, 자 보면은 여기 이름이 나오죠. 안향이라고 하는 요 아저씨가 있는데, 안향. 특히 뭐 이재현도 있고 그런데 특히 안향. 우리나라에 뭐를 가장 먼저 들여온 사람이냐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한 종류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선생님 근데 성리학이 뭔 줄 모르겠어요. 나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제 인간의 본 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유학의 한 종류인데, 아주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심오해. 정말 저게 뭔지 알고 싶으면은 나중에 학교 오프라인 개학하면은 윤리 선생님한테 가서 따로 여쭤보세요. 어쨌든 요 새로운 학문, 중국 송나라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요 학문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가지고 온 게 요 안향 선생이다. 그래서 뭐 망권당 이런 것도 중국에 설치를 해가지고 원나라에, 그래서 성리학 공부를 자기들끼리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을 잘 배워와서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과거 시험 쳐서 중앙에 진출을 하고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중간에 누가 있어?
곤문세족들이 위에서 다 해먹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한다? 곤문세족들한테 적대적으로 변한다. 근데 곤문세족은 누구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원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향이 반원. 그 반원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은 누구의 정치 코드랑 맞아? 어떤 왕의? 공민왕의 코드랑도 잘 맞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흐름을 잘 봐봐, 흐름을. 자,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그리고 이제 곤문세족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비판하고, 게다가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은 유학자니까 불교에 대해서도 개혁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공민왕의 친명정. 선생님, 친명은 또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중국 원나라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나라가 명나라죠. 명. 이제 다시 한 번 더 중국 본토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만든 국가야. 결국엔 뭐를 밀어내고 몽골 애들을 밀어내는. 그래서 이때는 아까 전에 곤문세족이 친원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명 세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살해된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 얘기는 여기 나오는 요 얘기 있죠? 요 얘기는 나중에 언제 해야 되냐면은 우리 조선 건국될 때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은 신진사대부가 결국에는 쪼개져서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쪼개지게 되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를 만들게 된다?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조금 킵해 놓을게요, 여기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얼추 다 본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가 거의 망할 때까지 이야기를 일단 한번 쭉 다 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거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더라고. 난 이거 좋아하는데, 고려의 사회, 경제, 문화, 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수업도 잘 하시고 여러분한테 그 어려운 개념들을 머리에 쏙쏙 박히게 이해를 잘 시켜주실 우리 학교 이제 김성환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6주차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다시 언제? 일주일 더 뒤에, 그때로부터 일주일 뒤에 조선 시작하는 걸로. 조선할 때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시간이 좀 남을 일 없을 것 같은데 괜찮다 싶으면은 아까 저 위에 공민왕 죽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부터 다시. 지금 좀 또 두렵네요. 지난번엔 전화 와서 끊겼는데 이번에는 재난 문자가 또 왔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발 전부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납시다. 끝.